60대가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금융상품 5가지. 오늘은 돈을 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는 수익보다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수천만원 손실을 피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저는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광고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미 손해를 보신 분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손해를 보실 분들을 지켜드리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60대 이후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60대 금융은 기준이 달라야 하는가?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같은 금융상품도 나이에 따라 무기가 되기도 하고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20대, 30대, 40대는 시간이 있습니다. 투자에 실패해도 다시 벌어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는 다릅니다. 소득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투자에 실패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의료비와 생활비 변수가 큽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금융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원금 손실 확률을 최소화할 것. 둘째,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 것. 셋째, 구조가 단순할 것.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금융상품은 모두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금융상품 첫 번째, 고위험 파생상품 ELS, DLS. 첫 번째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상품은 고위험 파생상품입니다. ELS, DLS 같은 상품들입니다. 은행에 가시면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금이 거의 안 깨집니다. 수익률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원금 보장처럼 보이지만 절대 원금 보장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한 번에 손실이 확정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박 선생님은 은행 직원의 권유로 ELS에 5천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안전하다는 말만 믿으셨습니다. 설명서는 너무 복잡해서 읽지도 못하셨습니다. 3년 뒤 만기가 왔을 때 돌려받은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가입하면 안 됩니다.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가입하는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파생상품은 젊은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더더욱 손대지 마십시오. 원금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금융상품 두 번째, 변액보험, 고비용 보험상품.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변액보험과 고비용 보험상품입니다. 보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투자상품입니다. 보험과 투자를 섞어 놓으면 수수료가 폭탄처럼 나갑니다. 초반 7년에서 10년 안에 해지하면 원금을 크게 손실합니다. 노후 현금 흐름의 최악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유형이 있습니다. 연금처럼 포장된 변액보험입니다. 세금 혜택이 있다고만 강조합니다. 하지만 수수료 구조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김 선생님은 10년 전에 변액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매달 30만원씩 넣으셨습니다. 10년간 총 3,600만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려고 보니 해지 환급금이 2천만원이었습니다. 1,600만원이 수수료와 손실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꼭 체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있다면 총 납입금과 현재 해지 환급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가 크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상품입니다. 수수료 구조가 공개되지 않는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마십시오.
60대 이후에는 복잡한 보험 상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 최고입니다. 금융상품 세 번째, 비상장 주식 지인 권유 투자. 세 번째는 비상장 주식과 지인이 권유하는 투자입니다. 이것이 60대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이 극심합니다. 회수 시점이 불확실합니다. 대부분 유동성이 없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곧 상장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식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현실은 이렇습니다. 상장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법적 보호도 거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 이 선생님은 지인의 소개로 비상장 주식에 8천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2년 안에 상장되면 3배가 된다는 말을 믿으셨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상장 소식은 없습니다. 돈을 회수할 방법도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해도 답이 없습니다. 8천만 원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투자 권유는 거절하십시오. 좋은 기회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기회는 남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검증되지 않은 투자에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금융상품 네 번째, 고수익 미끼형 사모펀드 부동산 PF. 네 번째는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사모펀드와 부동산 PF입니다.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연 8%에서 10% 확정 수익. 안전한 부동산 기반. 구조 설명은 없고 서류만 엄청 많습니다. 이런 상품이 60대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전 재산에 타격을 입습니다. 회수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중도 해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2세 최 선생님은 부동산 PF에 1억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부동산 담보가 있어서 안전하다는 말을 믿으셨습니다. 연 9% 수익을 약속받으셨습니다. 2년 뒤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최 선생님이 돌려받은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7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확정 수익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진짜 확정이면 은행 금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높은 수익률은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안전하다는 말과 고수익이라는 말이 함께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금융상품 다섯 번째, 고금리 대출 연계 투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하는 투자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자보다 수익이 더 난다는 논리입니다. 왜 이게 절대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자는 확정입니다. 은퇴 후 현금 흐름이 바로 붕괴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4세 정 선생님은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주식에 투자하셨습니다. 곧 오를 종목이라는 말을 믿으셨습니다. 6개월 뒤 주식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매달 나갔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에는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도 위험한 일인데 노후에는 치명적입니다. 빚은 확정 지출입니다. 투자는 불확실한 수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럼 60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럼 60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품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구조가 단순한 자산을 선택하십시오. 복잡할수록 위험합니다.
셋째,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비중을 확보하십시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관점을 전환하십시오. 이제는 얼마를 벌까가 아니라 얼마를 지킬 수 있을까입니다. 수익률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이 낫습니다. 욕심을 내면 잃습니다. 지키려고 하면 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금융상품 중 하나라도 피하셨다면 이 영상은 성공입니다. 만약 이미 가입하신 상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구조부터 확인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은 팔기 위한 채널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채널을 응원하는 겁니다. 저는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정보만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